자, 지금 시간부터는 네트워크의 세 번째 파트, 패킷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파트 1에서는 전반적인 흐름, 그러니까 OSI 7 레이어와 그 다음에 전반적인 어떤 통신의 흐름에 대해서 배웠고요. 파트 2에서는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도움을 주는 라우터 스위치, 특히 이제 두 가지 장비 관점에서 그 녀석들을 세팅을 해보면서 중간에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종단 간, 양 끝단에 있는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통신을 하느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 3, 마지막 파트인데 패킷 분석입니다. 패킷 분석의 컨셉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겠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녀석들이 주고받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야? 이 내용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패킷이라는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갈게요. 패킷. 자, 여기서 이제 패킷 분석이니까 여러분들이 패킷이라는 용어는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3계층 PDU, 즉 상위 계층에서 3계층으로 내려온 데이터와 3계층 헤더, 3계층 헤더가 붙은 요 녀석을 패킷이라고 그랬죠. 3계층 PDU, 패킷.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이 패킷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패킷은 좁은 의미의,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계층 PDU가 패킷이다라는 의미는 좀 좁은 의미의 패킷의 용어고요. 좀 패킷의 의미를 좀 더 넓게 보면은 둘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 요 녀석을 일반적으로 패킷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넓은 의미의 패킷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주고받는 요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하겠다. 그 녀석을 정리해서 패킷 분석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와 컴퓨터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는 요 녀석이 있죠. 형식이 있겠죠. 아무렇게나 기재하고 아무렇게나 집어던지고 뭔 소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수신 시스템이 최초 송신 시스템한테 답장을 주고 막 그러진 않겠죠. 뭔가 좌측에 있는 컴퓨터와 우측에 있는 컴퓨터 간에 뭔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서로 알아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정해진 형식이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자꾸 무슨 얘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눈치 빠르신 분은 아셨겠지만 요 녀석이죠. 자,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 통신 규약이죠. 이러한 통신 규약이 있기 때문에 A라는, 만약에 이 녀석이 뭐 A고 이 녀석이 B다. 그럼 A라는 시스템에서 기재한 내용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B라는 시스템에서도 알아먹는 거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통신 규약인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런 컨셉으로 바라보셔도 됩니다. 이 녀석을.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프로토콜에 대한 분석인데, 자, 그러면 이제 프로토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종류가 일단 뭐가 있어요?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종류들이, 자, OSI 7 레이어 관점에서 어플리케이션. 자, 여기서는 이제 저는 5, 6, 7계층을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계층.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HTTP, 그 다음에 FTP, 그 다음에 메일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SMTP, 뭐 POP3, IMAP, 그 다음에 뭐 DHCP라든지 수많은 프로토콜들이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존재하죠. 자, 그러나 지금 제가 이전에 통신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트워크 파트는 뭐예요? 4계층 이하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4계층의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어떤 게 있어요? 자, TCP, UDP. 자, 제가 통신 과정을 진행할 때는 핀 가지고 대부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TCP나 UDP에 대한 언급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중요한 녀석이죠. 특히 TCP는. 자,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3계층에 속해 있는 프로토콜은 인터넷 프로토콜,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녀석이죠. 그 다음에 ARP, 그 다음에 뭐 ICMP. 자, 그 다음에 2계층으로 내려오면
자, 뭐 이더넷 프로토콜이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 각각에 대한 이 프로토콜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좋은데 왜 우리가 요 녀석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뭐 당연히 뭐 알면 많이 알면 좋죠, 당연히. 자, 그러나 한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바라볼게요. 두 가지 정도로. 자, 첫 번째는 정상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분석을 하려면, 어디가 문제인지 분석을 하려면 정상적으로 주고받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비정상적인 거를 걸러낼 수 있겠죠. 잡아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분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걸 판명한 후에 그걸 고쳐야 되겠죠. 문제 없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킹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해킹 프로그램은 정상적이지 않은 프로그램들이죠. 자, 그래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이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 프로토콜들이 작성하는 헤더 내용 있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석할 이 헤더의 내용을 조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뭔가 해킹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어떤 IP를 가진 녀석이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뭐 내용 많지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겠고요. 네트워크 문제와 그 다음에 해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패킷 분석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요 녀석이 필요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패킷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두 대 이렇게 연결해 놓고 하루 종일 케이블 바라보고 계시면 뭔가 내용이 보입니까? 도대체 뭐 그냥 피복만 보이죠? 전선 줄 같은 그런 피복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NIC에 뭔가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럼 NIC로 유입되는, 들어오는 요 녀석을 캡처한다고 그래요. 패킷을 캡처해서 유저, 즉 사람이 볼 수 있게 화면에 띄워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와이어샤크라는 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패킷을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패턴은, 예를 들면 제가 뭐 ARP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럼 이전에 통신 과정에서 설명했던 내용과는 좀 다르게, 물론 이제 뭐 ARP가 뭐 하는 녀석이다라는 설명은 당연히 드리겠지만, 이 녀석에 대한 헤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실제 그렇게 기재가 되는지, 프로토콜에 이렇게 작성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두서없이 제가 뭐 주저리 한번 쭉 적어 봤는데 결론은 뭐예요? 두 시스템 간에 주고받는 내용을 상세하게 보겠다. 다른 표현으로 이 4계층 이하의 프로토콜들을 본격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와이어샤크라는 프로그램을 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각계역파를 하는 그런 형태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